현역가 왕2의 심사위원이었다가 중간 투입된 신유는 역시 프로답게 엄청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신유는 데뷔한 지 20년이 넘은 프로 중에 프로인이 당연하겠죠. 원조 트로트계 아이돌이라 불릴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인기와 팬덤을 누리던 신유는 이전에는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바빴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무대에 오를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음악을 해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하는데요. 그저 노래만 부르던 때와 달리 음악에 대한 자세 자체가 바뀌었다고 했죠. 트로트 오디션 열풍과 함께 팬덤 문화도 탄탄하게 자리 잡은 지 수년째. 데뷔 초부터 훈훈한 외모와 부드러운 이미지 등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하여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면서 트로트계에서 풍선 응원 문화를 처음으로 자리 잡게 만든 원조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스타 후배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의 밥그릇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신유인데요. 세상의 흐름을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디션 무대에 오르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해도 쉽지 않으며 단 한 번의 무대가 모든 것을 결정짓게 하는데 부담스럽고 떨리겠죠. 신유도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현역가왕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경험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이번에 참가자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공정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와서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신유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텐데 역시나 이번에 무대에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트롯 엘리트 공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미스터리 현역 나와를 지명했고,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 현역 17년 차 신유가 나타나 현장을 초토화시켰는데요. 대기실에서는 누가 선배님 해외에 있다고 했어 라는 외마디가 터졌고, 이지혜는 놀라서 쓰러진 박현빈을 향해 병원 갔다며 라고 외쳐 철통 같은 보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 못한 전개의 현역들이 혼비백산된 가운데 신유의 절친 박구윤 역시 저 나쁜 친구 저거 라는 한마디로 충격을 내비쳐 모두를 웃겼죠. 공우는 님은 먼 고세를 통해 또 다른 시도를 보여줬지만 키가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신유는 러브스토리를 열창해 신의 한수 라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신유는 430점에서 페널티 50점이 차감된 380점을 기록했음에도 70점의 공운으로부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 17년 차에 내공이 드러났는데요. 사실 그에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가정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신유의 가수 인생을 거의 그만두게 할 뻔한 사건을 저지르고 참 파렴치한 행동을 한 인물인데 아마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신웅의 아들인 신유의 얼굴만 봐도 그때 기억이 떠오른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에 구이동 사무실에서 신웅을 만났는데 신웅이 전화로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들어가니 전화를 끊길래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물었다는데요. 신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통화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여가수의 CD를 뽑아서 바닥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여자들하고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소리를 치길래 아들 신유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잘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피해자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는데 눈치가 없냐?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했다는데요. 거기서도 얼굴을 비벼댔다고 합니다. 이후 강압적으로 차에 이끌려 탔는데 거기서도 내 얼굴을 비비는 일을 저질렀다는데요. 그리고 1년 뒤 이 사건을 애써 무시하던 중 녹음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팅을 잡았고 그 자리에 신웅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음 일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런 일을 벌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사무실로 약속 장소가 바뀌었고 그곳 소파에서 3차 성추행을 당했다는데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마침 신웅 아들 신유가 방문해서 그나마 큰 일은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때 그가 한 말을 피해자는 절대 잊을 수 없다 했는데 키스하는데 우는 여자를 처음 봤다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추행만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압적으로 관계까지 했다는데요. 신유와 노래 작업을 많이 해서 업계 사람들은 패밀리로 여기는 분위기라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없었고 이번에는 여직원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 응했는데 그곳에서 당했던 것이죠.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핥히어도 그 짓을 했고 울기도 하고 번번이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고 사과도 요청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요.
트로트 제작자인 자신의 입장을 이용해서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추행을 한 것이죠. 방에 힘없는 업계 관계자 9명을 성추행 폭행했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를 보는 것이 괴롭겠죠. 비록 신유는 아무런 잘못이 없겠지만 피해자에게는 강력한 PTSD로 작용할 텐데요. 아버지를 잘못 둔 죄로 신유는 활동하는 내내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3년 정도 활동을 쉬었어야 했는데요.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도 다 하차했고 가장 잘 나갈 때 갑작스럽게 터진 일이라 괴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강했다는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스스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하죠.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데요.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뜨거운 인기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던 때와 비교했을 때 안정이 생기고 보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아버지인 신웅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웅 개인에게 있습니다.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신웅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역시 신웅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죠. 가수 신유는 그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비난받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신웅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간 치열한 싸움 끝에 신웅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벌을 확정받았는데요. 신웅은 지난 2019년 12월 작사가 A씨, 가수지망생 등 여성 2명을 성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A씨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과 함께 항고하면서 2020년 4월 고등검찰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넘겨 법원에 접수된 것인데요. 수원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신웅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4년 및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죠. 하지만 신웅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를 했는데 항고에서 역시 신웅의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신웅은 또다시 대법원까지 가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신웅은 재판 내내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는데요.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정말 증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바보도 아니고 왜 신웅에게 처벌을 내렸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그가 저지를 범죄에 비하면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닐까 싶은데 한 여자의 삶을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이런 처벌이라니 너무 약한 게 아닐까요? 부디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 없이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신웅에게 피해 입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